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분명히 내가 맞는 말을 했어요. 분명히 내가 옳았어요. 그런데 그 싸움이 끝나고 나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이겼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맞는 말을 했는데 왜 이렇게 씁쓸하지? 그 감정이 오래 남은 경험이요. 저는 그 감정이 뭔지 오랫동안 생각해 봤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항상 옳은 분들이에요. 항상 맞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틀린 게 없어요. 잘못한 것도 없어요. 매 순간 이기셨어요. 그런데 곁에 사람이 없어요. 자식도 멀어지고 친구도 하나둘 사라지고 남자도 떠나고 항상 이기셨는데 결국 혼자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복잡해요. 몇 달 전에 상담을 오셨던 분이 한 분 계세요. 68이신 분인데 살면서 정말 똑부러지게 사신 분이에요. 틀린 건 틀렸다고 말씀하시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짚으시고 억울한 건 끝까지 따지셔서 반드시 맞는 말로 결론을 내셨던 분이에요. 그분 말씀으로는 그게 자기 성격이고 그렇게 살아야 직성이 풀린다고 하셨어요. 남편이랑 싸워도 반드시 이겼고 자식이랑 의견이 달라도 끝까지 본인 말씀이 맞다는 걸 증명하셨고 모임에서도 틀린 이야기가 나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남편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뒤늦게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다고요. 그런데 막상 기억을 떠올리면 좋은 기억보다 싸운 기억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하셨어요. 내가 이긴 기억들이요. 그 기억들이 지금은 너무 후회가 된다고. 그때 왜 그렇게까지 이기려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많이 우셨어요. 자식들 이야기도 하셨어요. 자식들한테도 항상 맞는 말만 하셨는데 지금 자식들이 연락을 잘 안 한다고요. 명절 때도 잘 안 온다고요. 나는 틀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는 말이 항상 옳은 건 아닐 수도 있겠다고요. 이기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겠다고요. 싸움에서 이겼는데 사람을 잃었다면 그게 진짜 이긴 걸까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했는데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게 진짜 이긴 걸까요? 오늘 들을 이야기가 어쩌면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옳게 살아오셨던 분들한테는 특히 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틀린 것도 아닌데 왜 져야 하냐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참아야 하냐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오늘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져주는 것과 지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져줄 줄 아는 여자가 결국 사람도 사랑도 다 가진다는 걸 제가 상담을 하면서 수없이 봐온 그 이야기를 오늘 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기려는 여자는 상대방을 패배자로 만듭니다. 이 말 들으시면 어떠세요? 내가 이기는 게 왜 상대방을 패배자로 만드는 거냐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기는 순간 상대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맞으면 상대방은 틀린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옳으면 상대방은 그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관계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대부분 잘 모르세요. 사람한테는 누구나 자존심이 있어요. 그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순간 사람은 본능적으로 반응해요. 당장 티를 내지 않아도,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마음속 어딘가에 그게 쌓여요. 내가 저 사람한테 졌다는 감각, 내가 저 사람한테 틀렸다는 감각, 그게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 곁에 있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또 지겠구나.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또 틀린 사람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사람을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요. 의식적으로
결정하지 않아도요.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셨던 분 중에 65이신 분이 계셨어요. 딸이랑 사이가 멀어졌다고 오신 분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딱히 나쁜 엄마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딸한테 항상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틀린 방향으로 가면 바로 잡아주시고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막아주셨어요. 본인 말씀으로는 그게 다 딸을 위해서 하신 거래요. 틀린 말씀이 아니요. 진심으로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딸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연락이 점점 줄더니 이제는 명절에도 잘 안 온다고 하셨어요. 왜 그런 건지 정말 모르겠다고 하시면서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딸이랑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하셨냐고요. 그분이 자연스럽게 대답하셨어요. 딸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게 엄마 아니냐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여쭤봤어요. 그렇게 하셨을 때 딸이 고마워하던가요? 라고요. 그분이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마워하기보다 표정이 굳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하셨어요. 그게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다 맞는 말인데 왜 표정이 굳냐고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맞는 말이어도 옳은 말이어도 그 말이 상대방을 틀린 사람으로 만드는 순간 상대방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엄마한테 내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엄마가 그게 틀렸다고 해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엄마한테 내 이야기를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또 틀렸다는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대화가 줄고 만남이 줄고 결국 연락이 뜸해지는 거예요. 엄마는 딸이 왜 멀어지는지 모르는데 딸 입장에서는 엄마 곁에 있으면 자꾸 패배자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성관계에서는 더 즉각적으로 나타나요. 제가 상담하면서 남성분들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남자들이 여자 곁을 떠나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항상 진다는 거래요. 말로 하면 항상 이 여자한테 지고 의견이 부딪히면 항상 이 여자가 맞고 싸우면 항상 내가 틀린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처음엔 그냥 참아요. 두 번째도 참아요. 그런데 그게 쌓이면 이 여자 옆에 있는 게 피곤해지기 시작한다고 해요. 내가 항상 틀린 사람이 되는 곳에 오래 있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떠나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맞는 말만 했는데 왜 떠나냐고 억울한데 남자 입장에서는 항상 지내는 게 너무 지쳐서 떠나는 거예요. 남자랑 싸워서 이긴 여자는 그날 밤 혼자 자는 거예요. 이긴 여자 옆에 남자는 없어요. 이게 너무 잔인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는 것보다 오늘 밤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관계에서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오래 함께하는 게 목표예요. 그 목표를 기억하는 순간 이기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당장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내가 맞는 말을 하려고 할 때 그 말을 꺼내기 전에 딱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말인가? 아니면 이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말인가?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말이라면 잠깐 참아보세요.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말이라면 그때 아세요. 그 기준 하나만 바꿔도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기 시작하거든요. 져주는 것과 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말이 처음엔 그게 그거 아니냐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져주는 거나 지는 거나 결과는 똑같이 내가 진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전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지는 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져주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는데, 내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위해서 내가 한 발 물러서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겉으로 보이는 결과는 똑같아 보여도 그 안에 담긴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져주는 사람이 사실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이 말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져주는 게 어떻게 강한 거냐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기고 싶은 마음을 잡는 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맞는데 틀린 척하는 게, 내가 옳은데 양보하는 게, 그게 얼마나 큰 내공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지 몰라요. 그 내공이 있는 사람, 그 여유가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데 져주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제가 상담하셨던 분 중에 62이신 분이 계세요. 남편이랑 평생을 싸우면서 사셨던 분이에요. 보인 말씀으로는 남편이 틀린 말을 하면 절대 그냥 못 넘어가셨대요. 작은 것도 그냥 지나치질 못하셨어요. 남편이 길을 잘못 알고 이야기하면 바로 고쳐주시고, 남편이 날짜를 틀리게 기억하면 바로 지적하시고, 남편이 어떤 결정을 잘못 내리려고 하면 반드시 막으셨대요. 그게 다 맞는 말이었어요. 다 옳은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당신이랑 있으면 항상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아 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오래 마음에 남으셨는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금도 그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왜 그렇게 이기려고 했는지 모르겠다고요. 남편이 길을 조금 틀리게 하면 어때요? 날짜를 조금 다르게 기억하면 어때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면 됐는데 그게 왜 그렇게 못 됐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많이 우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 마음에 제일 오래 남은 말이 있어요. 이기는 것보다 같이 웃는 게 더 중요했는데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이 아직도 생각나요. 져주는 게 비굴한 게 아니에요. 관계를 지키기로 선택한 거예요. 이 사람이랑의 관계가 내가 옳다는 증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에요.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이기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서 품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서 큐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져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상대방이 오히려 더 미안해해요. 내가 맞는데 져줬다는 게 느껴지는 순간 상대방 마음속에 고마움이 생겨요. 저 사람이 이길 수 있었는데 져줬구나. 저 사람이 나를 배려해서 물러섰구나 하는 그 고마움이요. 그 고마움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요. 이겨서 얻는 것보다 져줘서 얻는 게 훨씬 더 크고 오래가는 거예요. 이게 이성관계에서는 정말 극적으로 나타나요. 남자들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고 물어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대답을 해요. 져줬던 여자래요. 분명히 본인이 맞는 상황인데 조용히 물러서줬던 여자. 분명히 할 말이 있는데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줬던 여자. 그 순간이 너무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해요. 저 여자가 나를 위해서 져줬구나 하는 그 감각이요. 그 감각이 그 여자를 잊지 못하게 만드는 거래요. 반면에 항상 이기려 했던 여자는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도 대부분 불편한 장면으로 남는다고 해요. 내가 졌던 장면, 내가 틀린 사람이 됐던 장면으로요. 그 불편함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 여자가 보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남자한테 져줄 줄 아는 여자, 남자가 그 여자를 가장 강한 사람으로 봐요. 이상하죠? 그런데 그게 사람 심리예요. 이길 수 있는데 져줬다는 게 느껴지는 순간 남자 눈에 그 여자가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저 여자는 나보다 훨씬 큰 사람이구나. 저 여자는 나보다 훨씬 여유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여자한테 함부로 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해줘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져줬는데 이긴 거예요. 관계에서 진짜 승자는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져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지금 당장 모든 상황에서 저주라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 누군가와 의견이 다른 순간이 오면 내가 맞는데 싶을 때 그 말을 꺼내기 전에 딱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기는 게 더 중요한가? 이 사람이 내 곁에 오래 있는 게 더 중요한가? 이 사람이 더 중요하다면 그냥 져주세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세요. 그 한 번의 선택이 관계를 바꿔요. 져주는 게 지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이기는 거예요. 이기려는 여자가 결국 잃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쩌면 제일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이기려고 살아오셨던 분들한테는 이게 내 얘기다 하고 뜨끔하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뜨끔한 게 맞아요. 뜨끔한 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꼭 필요하신 분이에요. 이기려는 여자가 결국 잃는 게 딱 세 가지예요. 말에서 이기려다 대화를 잃고, 관계에서 이기려다 신뢰를 잃고, 사람한테 이기려다 그 사람을 잃어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말에서 이기려다 대화를 잃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른 순간이 생겨요. 그 순간에 내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화가 토론이 되어버려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게 어느 순간 서로 이기려는 싸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상대방은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아요. 어차피 내 말은 틀렸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으니까, 어차피 또 반박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냥 입을 닫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그 대화에서만 끝나요.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 그 사람이 아예 나한테 말을 안 하게 돼요. 중요한 이야기, 깊은 이야기, 힘든 이야기를 나한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말해서 이겼더니 대화를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상담하셨던 분 중에 60 되신 분이 계셨어요. 딸이 고민이 있어도 자기한테는 잘 안 이야기한다고 하셨어요. 친구들한테는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왜 엄마한테는 안 하냐고 너무 서운하다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딸이 예전에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하셨냐고요. 그분이 자연스럽게 대답하셨어요. 딸이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바로 잡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엄마가 더 경험이 많으니까 맞는 방향을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딸이 왜 엄마한테 고민을 안 하는지를요. 이야기하면 어차피 틀렸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으니까요. 맞는 방향을 강요받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친구한테 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말에서 이기려다 딸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관계에서 이기려다 신뢰를 잃는 거예요. 관계라는 게 참 묘해요. 신뢰가 있을 때는 웬만한 것들이 다 용납이 돼요. 좀 틀려도 괜찮고, 좀 실수해도 괜찮고, 좀 의견이 달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신뢰가 깨지면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의심해요. 그 신뢰가 어떻게 깨지냐 하면 내가 항상 이기려고 할 때 깨지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항상 자기가 맞아야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항상 내가 틀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이 사람 말을 순수하게 믿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말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헷갈림이 쌓이면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관계에서 이기려다 그 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한테 이기려다 그 사람을 잃는 거예요. 이게 가장 뼈아픈 부분이에요. 말도 잃고 신뢰도 잃다 보면 결국 그 사람 자체를 잃게 되어 있어요. 처음엔 그 사람이 대화를 줄여요. 그 다음엔 만남을 줄여요. 그 다음엔 연락을 줄여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이 내 삶에서 사라져 있는 거예요. 내가 맞는 말만 했는데, 내가 틀린 게 없는데, 근데 그 사람이 없어요. 자식이 멀어지고, 친구가 사라지고, 남자가 떠나고, 항상 이겼는데 결국 혼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게 목표였는데 정작 지켜야 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성관계에서는 정말 빠르게 나타나요.
남자랑 관계에서 항상 이기려는 여자한테 남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처음엔 맞서요. 나도 지기 싫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요. 싸우거나 아니면 그냥 포기하거나 해요. 싸우는 남자는 그나마 아직 이 관계에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는 남자가 더 무서워요.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을 안 해요. 의견을 안 내요. 그냥 네,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그게 관계가 끝나가는 신호예요. 더 이상 이 여자랑 진짜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거니까요. 그렇게 대화가 사라지고 신뢰가 사라지고 결국 남자도 사라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오늘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가 맞는 말을 하려고 할 때 이 말이 말을 살리는 말인지 대화를 죽이는 말인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신뢰를 쌓는 말인지 신뢰를 깎는 말인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이 사람을 내 곁에 두는 말인지 밀어내는 말인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 기준 하나만 바꿔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말을 지키고 신뢰를 지키고 사람을 지키는 여자. 그 여자가 결국 관계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여자가 되는 거예요. 저주는 여자가 결국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가 좀 무겁고 불편하셨을 수 있어요. 이기려다 말을 잃고 신뢰를 잃고 사람을 잃는다는 이야기가 어쩌면 너무 가혹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 좀 달라요. 저주는 여자가 결국 무엇을 얻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오래 가고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이에요. 져줬을 때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상대방의 미안함이에요.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져줬다는 게 느껴지는 순간 상대방 마음속에 뭔가가 생겨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물러섰구나. 저 사람이 나를 배려해서 져줬구나 하는 그 감각이요. 그 감각이 생기는 순간 상대방은 오히려 더 미안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이겼는데 왜 내가 더 미안하지? 하는 그 이상한 감정이요. 그 미안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빚진 것 같은 느낌. 이 사람한테 더 잘해줘야 할 것 같은 느낌. 져줬더니 오히려 상대방이 나한테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 아닌가요? 제가 상담하셨던 분 중에 66이신 분이 계세요.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으셨던 분인데 처음엔 며느리가 하는 것들이 영 마음에 안 드셨대요. 음식하는 방식도 다르고 자식 키우는 방식도 다르고 집안이라는 순서도 달라서 자꾸 말씀을 하셨대요. 본인 방식이 맞으니까요. 오래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럴수록 며느리가 점점 굳어가는 게 느껴지셨대요. 시어머니 오는 날이면 며느리 표정이 달라지고 같이 있을 때 말수가 줄고 아들도 어쩐지 불편해 보이고 그분이 어느 날 결심을 하셨대요. 그냥 한번 줘봐야겠다고요. 며느리가 하는 방식이 좀 달라도 그냥 두기로 하셨대요. 음식이 본인 방식이 아니어도 맛있다고 하시고 집안일 순서가 달라도 그냥 넘어가시고 자식 키우는 방식이 달라도 잘하고 있다고 하시고 처음엔 그게 너무 어색하고 답답하셨대요. 맞는 말을 참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이상 일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하더래요.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하고요. 명절 때 오더니 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을 챙겨오더래요. 아들도 엄마가 요즘 많이 달라졌다고 며느리가 엄마 많이 좋아하게 됐다고 하더래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기려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됐는데 져줬더니 다 됐어요 라고요. 그 말씀이 얼마나 오래 마음에 남았는지 몰라요. 져주면 두 번째로 얻는 게 있어요. 신뢰예요.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져줬는데 왜 신뢰가 생기냐고요. 그런데 사람 심리가 그래요.
항상 이기려는 사람한테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말하는 건지 자기를 위해서 말하는 건지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져줄 줄 아는 사람한테는 그 헷갈림이 없어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진짜구나. 저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서 하는 말이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이기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이미 증명됐으니까요. 그 신뢰가 한번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뭐든 귀 기울이게 돼요. 그 사람이 한 번씩 하는 조언이, 한 번씩 하는 지적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항상 이기려는 사람의 100마디 말보다 째주는 사람의 한마디 말이 훨씬 더 깊이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져주면 세 번째로 얻는 게 있어요. 사람이에요. 결국 사람이에요. 져줄 줄 아는 사람 곁에 사람들이 모여요.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편안하다는 느낌,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틀린 사람이 될 것 같지 않다는 느낌, 이 사람 옆에 있으면 그냥 나 자신으로 있어도 된다는 느낌, 그 느낌이 드는 사람 곁에 사람들이 오래 머물고 싶어 해요. 자식이 먼저 연락하고 친구가 먼저 찾아오고 남자가 떠나지 않아요. 져줬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곁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성관계에서는 정말 결정적으로 나타나요. 제가 상담하면서 남성분들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평생 곁에 두고 싶은 여자가 어떤 여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해요. 옆에 있으면 편안한 여자래요. 내가 좀 틀려도 괜찮을 것 같은 여자. 내가 좀 실수해도 괜찮을 것 같은 여자.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받아들여질 것 같은 여자. 그 여자 옆에서 남자가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편안한 곳에 오래 있고 싶은 게 사람 본능이잖아요. 반면에 항상 이기려는 여자 옆에서는 긴장이 된다고 해요.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틀리면 안 될 것 같고 항상 완벽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든다고요. 그 압박감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 여자 곁에 있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져줄 줄 아는 여자가 남자를 평생 곁에 두는 여자예요. 편안함이 사랑보다 오래 가거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져주는 게 나를 잃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데 져줬다는 게 그 선택이 나를 얼마나 깊은 사람으로 만드는지 몰라요. 작은 것에 이기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 여유, 맞는 말을 참을 줄 아는 내공, 관계를 지키기 위해 한 발 물러설 줄 아는 지혜, 그게 다 내 안에 쌓이는 거예요. 그게 품격이 되고 그게 귀티가 되고 그게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져주는 여자는 잃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얻는 거예요. 말을 얻고 신뢰를 얻고 사람을 얻고 그리고 나 자신을 더 깊게 얻는 거예요. 오늘 드린 말씀 4가지 사실 다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이기려는 여자는 상대방을 패배자로 만들고 져주는 것과 지는 것은 완전히 다르고 이기려다 말과 신뢰와 사람을 잃고 져주는 여자가 결국 가장 많은 것을 얻는다는 것 전부 하나의 이야기예요.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오래 함께하는 게 목표라는 이야기예요. 살면서 맞는 말을 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알아요. 내가 옳은데 져줘야 한다는 게 얼마나 억울하게 느껴지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 2가지는 완전히 달라요. 싸움에서 이기면 그날 혼자가 되고 관계에서 이기면 평생 곁에 사람이 있어요. 져줄 줄 아는 여자가 결국 자식도 곁에 두고 친구도 곁에 두고 남자도 곁에 둬요. 이기는 여자가 갖는 게 아니에요. 져줄 줄 아는 여자가 다 가지는 거예요. 오늘 딱 하나만요. 오늘 누군가한테 맞는 말을 하고 싶어질 때 딱 한 번만 참아보세요. 그리고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 웃어주세요. 그 웃음 하나가 맞는 말 100마디보다 관계를 더 오래 살려요. 저는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